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편에 대해서 많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영상을 올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희망편 이전에 앞서 먼저 축하드릴 말씀이 있네요. 제 정보로 인해 취업에 성공하신 분 3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한 희망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Let's get it! 제가 컨설팅을 하는 취준생들 중에 정확하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한국 국내 취준생들과 취업 전선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심각한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에 계신 분들은 조금의 방향성과 약간의 교정 정도만으로 국내나 해외로 취업이 가능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경험을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교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자이신 분들은 정말 거의 리그 오브 레전드, 롤로 따지면 트롤급이시고 신고를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매번 저를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다 보니 제가 무슨 솔직하게 틀딱인가 싶기도 하고 잔소리나 화를 내기도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이참에 무슨 맛인가 시식 코너처럼 맛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지도 마시고 진짜 연락하지도 마세요. 서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비용을 더 드리겠다 하셔도 그냥 제가 거절할게요. 제발. 아무튼 서론이 길어졌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취업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취업을 노려라. 두 번째, 무엇이든 실행해라. 굳이 남들이 말하는 역량이나 자격증, 대내외 활동에 대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명을 하지 말고 일단 도전부터 해라. 뭐 아까 전에 두 번째랑 이야기가 비슷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들이 취업 성공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해외 취업을 노려라 라고 했는데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이미 제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객관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 유학을 하신 분들께서 해외 취업을 노리는 것이 솔직하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국가에 따른 시장 크기, 코로나로 인한 사업 변화 및 초기화, 그리고 로컬라이징의 한계점 등이 예시로 들 수 있을까요? 또 외국인이어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어드밴티지가 제가 외국인으로 중국에 살면서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집값이나 뭐 다른 기타 문제 등을 생각한다면 고민이 많을 수 있겠지만 협상을 잘하시고 진취적이신 분들은 결국에 성공하시기에 최종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국내 취업 전선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이에요. 일단 국내 취준생과의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스펙이 모자란다거나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면에서도 밀린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밀린다는 거죠. 다짐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긴 하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토를 달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유학생분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음을 감안해달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가령 언어적인 문제로 성적이 낮다, 원어민들과의 성적 싸움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대내외 활동을 하거나 국내처럼 서포터즈 및 인턴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이 수석 졸업생인가?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말을 절대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명인 거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인턴이 혹시 1개월인데 왜 그러신가요? 했더니 추노. 인턴이 2개월 정도이신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했더니 또 추노. 만기를 채운 학생들이 정말 극소수라는 점이에요. 일단 인턴 만기를 채우기 이전에 먼저 변명부터 찾는 것에 저는 학을 뗍니다. 학업이 중요해서, 시험이 다가와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열심히 하는 국내 취준생들은 바보들인가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감성팔이를 시전하는 것이지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떻게 내가 이해해달라는 건가? 라는 느낌으로밖에 와닿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러 왔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사잖아요. 근데 주인장이 이 물품에 대한 슬픈 전설이 있어. 이 동상엔 슬픈 전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귀담아주고 동정심에 삽니까? 그럴 것도 아니면서 왜 남한테는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취준생들한테는 무조건 져요. 의지력에서 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도전 정신에서도 역량에서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왕 중국에 유학을 했다면 중국 쪽으로 취업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한국 기업이냐 중국 기업이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냐. 저는 한국 기업의 분들도 그리고 중국 기업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심지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시는 한국 팀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추후에 썰처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시도를 하신 것들이에요. 중국에 취업하려면 자국민 보호로 인해 2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 그런 거 이전에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대학관에서나 호텔에서나 조건부가 있느니 뭐니 이야기 귀담아만 듣고 그 후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를 해보면 몇몇 회사는 정말 필요함에 따라 해당 외국인 인재가 필요하며 국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탄원하면 그 누가 채용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인재가 아니니까 채용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신청도 안 하니까 채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해외 취업에 대한 힌트가 나왔네요. 취업 2년 경력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분들과 댓글에 따라 썰을 적던가 말던가 하겠습니다. 이건 희망편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샜어요. 자, 해외 취업인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서의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글로벌 시장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내수 시장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국가의 제품을 팔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거는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아요. 더욱이 해당 언어에 대해 알더라도 완벽한 로컬라이저가 아닌 상황에서는 고객들을 구하거나 제품 제한 등이 더딜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해외 인재들을 상당히 필요한 중국 기업에 지원을 하세요. 또 글로벌 기업인 경우에는 APEC에서의 HQ나 동아시아의 HQ를 중국에 두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BMW가 예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다 보니 BMW의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한국에서의 BMW에 지원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코리아 관련 채용권이 있기에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야기가 역시 정말 너무 길어졌어요. 대충 이 정도의 떡밥만 던져도 충분히 첫 번째 해외 취업을 노려라 라는 의미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 실행해라. 여러분들은 국내 취준생과는 다른 상당한 경험을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유리하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유학생활 동안에
마당발처럼 계속 발을 넓히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심하다 느끼거나 즐겁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고민하거나 전략을 짜는 것보다 일단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만이 하고 싶었던 무언가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서 그에 따른 증거 자료를 남기세요. 중국에 취업을 성공한 친구들 중에는 한인 사회에 녹아들어 취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보면 다른 이는 차라리 중국인들과 더 많이 친해져서 관시를 쌓고 한국의 시장을 대신 조사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취업을 성공하면서 여전히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업 생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닌 한국에 있는 국내 학생들도 다른 국내 학생들과의 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학업과 함께 역량을 키워요. 솔직하게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고 싶기는 한데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통해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요점은 원하시는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증거로 남길 만한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회사에서나 서포터즈 활동 등의 수료증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 마지막 부분으로 갑시다. 세 번째, 변명을 하지 말고 일단 도전부터 해라. 그러나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라. 2번이랑 상당히 똑같습니다. 무조건 실행하는 것. 본인은 해외에 나오셨고 유학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의 터치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불편한 점이 있고 차라리 인터넷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원하시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시는 것을 하시고 그 책임을 사회가 문제라면서 전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 탓을 한다고 해서 책임 전가를 한다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비생산적인 요소에 낭비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 당연히 취업시장이 예전보다 더 극악이다.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고 적어도 10년 정도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죄라는 말인가요? 라고 하면 태어난 것이 죄라는 것은 좀 극단적이고 원론적으로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미 고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또는 어떠한 신흥시장을 만들기에는 너무 국제화가 되어버렸다는 점이죠.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네요. 제가 만났던 한국 대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도 전부 다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유학생보다 국내 취준생을 뽑는 것이 훨씬 낫다고. 왜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밀리기 때문이에요. 정신적인 거라든가 태도라든가 면접에서의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력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소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희망 직무, 희망 기업에 대해 많이 분석하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희망 기업이 가령 삼성이라 하면 삼성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삼성이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등을 아셔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 기업은 떡하니 삼성이고 희망 직무는 마케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케팅에 대해 많은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마케팅은 항상 영업이랑 같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케팅을 생각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자기소개서나 면접관 분들에게 설명하시거나 그에 따른 개인적 활동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액 이전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고요. 좀 영상이 늦어진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